경주나의 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경주령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산 2경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부산 경주 전반적으로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급 1경주입니다. 최석윤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력도 가능한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석윤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5번 문영윤하고 넓게는 또 3번 정영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문영윤이 이규백을 활용해 나가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석윤과 문영윤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3번 정영규도 녹슬지 않는 기량 발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초반부터 최석윤의 뒤를 전영규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영윤보다는 아무래도 정교한 마크력만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영윤 저치까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최석윤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 타협 가능성, 3번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호수급 2경주입니다. 이진원하고 최순영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진원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일도 연합 세력이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진원 경주 풀어 나가기가 쉽지만 않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순영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최순영이 5기호에게 밀려나면서 고전했습니다만, 금일은 이진원을 타겟으로 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가능성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후미는 강지원이 직선에서 재미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호수급 3경주입니다. 강준영이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성현이 강준영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차봉수의 선행 쪽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짧게만 가져간다면 강준영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의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김성현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강준영과 김성현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산 호수급 4경주입니다. 5기호가 이찬우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5기호도 경주감이 좋은데 이찬우도 경주감이 좋습니다. 전일도 조봉철을 상대로 넘어섰었던 이찬우, 5기호가 자칫 승부거리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찬우에게 역전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복승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5기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호수급 1경주입니다.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최석윤, 대부분의 선수가 또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병석하고 송대호가 비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들이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석윤이 강병석, 송대호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최석윤 중심으로 정영규의 마크라든지 문영윤의 마크 승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문영윤이 이규백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정영규가 이런 편성에서는 더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전 정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석윤이 86년 1월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죠. 정영규가 85년생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최석윤이 정영규의 취입 정도는 충분히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규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문영인이 짧게 가져갔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또 개항에서 잠시 훈련했었던 선후배라는 점에서 최석윤과 문영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3이에요. 1-3하고 2로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딱히 딴지 걸 만한 선수도 없어요. 3번과 5번 선택해야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친구 쪽에 정영교가 또 이런 편성에서는 초반부터 최석연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5번 차선으로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도 뭐 빨라줄 경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백에 때려주고 최석영이 넘어서고 3번, 5번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쉽게 마무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규백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1번, 3번, 5번 3복승으로 1번, 3번, 5번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규백이 선행감이 좋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5번이 1번 마크 하려고 부단히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3번, 5번이 깨진다면야 1번, 3번, 7번이 가능할 것 같고, 1번, 5번,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5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3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진원 전일 빠질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역시 연합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진원이 경주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데 금일도 이진원에게 또 실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대 세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6명의 선수가 또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진원이 타이밍 잡아 나가기도 어렵고 줄서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진원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경주를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진원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잔만 풀어나간다면 또 이창만에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순영 앞에서 최순영 인정하고 경준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진원이 직선에서 잘 가주면 최순영은 저치기가 아닌 직선에서 짧은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최순영이 오기호하고 요기하고 비팝선들 협공에 밀려나면서 최순영의 취입에 실패한 모습, 선행 나섰다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일 또 선행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진원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2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이진원도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연합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최순영이 이후 5번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순영도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착주는 아쉬웠습니다만 선행까지 나섰다는 거 그만큼 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크되면 취입은 귀신 같은 선수가 최순영이에요. 그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뭐 2번하고 5번이 싸우게 된다면 들이댈 만한 선수, 후미에서 기회 노려볼 선수는 강재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선 취입발보다는 이진원의 강재원이라든지 최순영의 강재원을 기대해 나가는 전략이죠. 2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정도는 2, 5번이 싸웠을 때 한 명이 박살나게 된다면 강재원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2일이나 2번하고 5번 정도는 2번하고 1번이나 5번하고 1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타협 가능성이죠. 이진원이 최순영 앞에서 힘을 써주게 된다면 최순영도 충분히 이진원 경제 가능할 것 같아요. 최순영이 이명환을 몰고 가고 강전 뒤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진원 외에서 날라오면 2착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준영이 전일에 이어서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둘렀다가는 김성현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준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봉수를 타겟으로 하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도 있기 때문에 강준영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김성현이 앞선에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준영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취입 기회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강준영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현이 강준영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입니다.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래저래 차봉수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차봉수가 힘을 쓰고 김성현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강준영이 차봉수만 몰고 와서 김성현 견제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야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차봉수가 아무래도 쫓아 들어가는,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하고 1번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번, 2번, 5번이 단연 독보에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1번, 5번 3법경 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차봉수가 때려서 고전하게 된다면 김호준이 쫓아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1번, 5번, 3번 정도는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강준영하고 김성현 한 명이 차례로 밀려나게 된다면 1번, 5번, 3번이라든지 6번, 5번, 3번 정도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기호하고 이찬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또 충청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기호하고 이찬우죠. 여기에 김재홍하고 박동수까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권하고 한재호하고 허남열이 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정혜권이 한재호, 허남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또 한재호가 또 허남열이 정혜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뭐 실력 인정할 오기호 주도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호는 전일 조봉철을 상대로 직선에서 차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충청권 협공까지 가능한 두 선수라는 점에서 뭐 동반 입상은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찬호 점수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자체 2차권으로 밀려나면 결승 못 가기 때문에 이 오기호를 상대로 악착같이 추임력발에 나갈 수 있다는 점 변수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 가기 위해서 이찬우가 취입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1번하고 5번 이찬우는 오기호를 상대로 역전 허용에 취입 나오려고 할 것 같고, 오기호도 아무래도 이찬우를 달면 취입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오기호하고 이찬우가 자칫 신경전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전 박동수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홍하고 박동수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기호의 뒷자리나 이찬우의 뒷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뭐 전일 박동수 직선에서 차 나왔어요. 오기호의 뒷자리를 초반부터 박동수가 물고 가게 된다면 정혜권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죠. 김종이 달렸을 때는 정혜권 견제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2번 정도는 1번하고 2번,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 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과 2번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찬우하고 오기호가 탑이 아니죠. 이찬우도 결승 가기 위해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찬우가 오기호를 꺾어낸다면 후미권에서는 정혜권이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후미 공략 나설 수 있는 정혜권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호가 아무래도 지역 선배 김지훈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찬우의 뒷자리는 2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기호가 빠지면 5번하고 3번이나 5번하고 2번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량과 실력이죠. 두 선수가 궁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복승은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쌍의 머리는 이찬우보다는 그래도 오기호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 부산 우승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이 요즘 들어서 자리 선정에 실패하면서 고전을 썼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일도 때렸는데 잡히면서 체면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조봉철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치범이 득점에선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치범이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봉철 시속감 월등하죠. 조봉철이 혼자 달아나면 김치범 쫓아가기도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득점은 높지만 실력은 조봉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조봉철과 김치범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박훈재입니다. 전일도 선 끌어내서 받아가는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박훈재가 앞으로 자리 잡다가 끌어내가지고 김치범 병주 태운다면 조봉철 혼자 달아나고 김치범 싸우다가 박훈재에게 밀려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가서 쫓아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홈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치범이 그나마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훈재 저려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받아가는 작전 면에서는 박훈재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치범 병주 태우면 괴롭히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1, 2 주력 1사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조봉철이 이번 편성에서만큼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봉철을 견제해 나갈 만한 몸싸움으로 들이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성수는 있긴 합니다만 혼자 싸워야죠. 앞선에서 끌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비팝 선수 박성수는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2번하고 4번 둘 중에는 1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영권하고 박정희 연합 펼쳐 나가면서 조준수하고 김홍근, 정성훈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주는 김근영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조준수는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권하고 박정희의 전략적인 타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김영권이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한 박정 때렸는데 잡혔었죠. 물론 토요경주 때는 박정희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영권이 이래저래 좋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때려도 김영권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용주가 때려도 김영권이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정은 좀 불안하죠. 그 점 때문에 전 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이 때리고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권이 이번 회차만큼은 페달링이 좀 괜찮아 보여요. 가볍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 3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이용주가 때려주고 김용권은 이용주 활용이 나가면서 타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본인 실력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12기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용주가 때려만 준다면 김용권 박정 챙겨 나갈 이유가 전혀 없죠. 하등이가 없어요. 본인 머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 4인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협공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주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2, 3이 먼저입니다. 2, 4가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이용주 입장에서는 김용건, 박정 달고 때려봐야 역전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만한 김근영 달고 쏘면 김근영도 후미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어요.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습니다. 이용주가 때려주고 7번 김근영이 적절하게만 후미 견제 나선다면 4번, 7번 비파업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건보다는 박정희 회사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건 빠지면 4, 7하고 4, 3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영건이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결승 가기 위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 3이나 2, 4인데 2번과 3번 파업선들의 협공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와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착실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좋은 배당 많이 뽑아 놨습니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